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진영 논리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이 나라가 잘 돼서 전 세계에 좀 이렇게 각광받는 나라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또 나라에서 살고 싶은 또 정치인들이 또 정치를 잘하라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좌우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을 다 이렇게 보다듬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그래도 보수 정권이면 보수의 국민들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또 무서워하고 겁도 내고 또 좌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보면 문재인 때까지는 지들 좌파들의 어쨌든 의견들을 수렴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지나고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뭐 국민들의 의견을 좌파든 우파든 정치인들이 신경을 쓰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진영 논리에 딱 가두리에 갇혀서 정말 살인을 저질러도 우리 진영은 그냥 감싸주는, 비호하고 누가 보더라도 잘한 게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좌파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빵식이TV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치할 생각도 없고 정치권하고 이해관계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그냥 오롯이 국민들이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또 반대로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또 이해관계가 있는 어쨌든 목적이 있는 그런 유튜버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심지어는 이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은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을 합니다. 왜냐? 대의를 따라가는 거야. 나라가 망해가도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쳐서라도 말이 안 돼도 말이 되는 것 마냥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국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좌파든 우파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그냥 직원입니다. 직원. 대한민국이라는 사업체가 있어. 거기에 사장은 여러분들이에요. 좌우 국민들이라고. 그런데 일단 매니저를 하나 뽑아.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 밑에 알바들을 니들이 알아서 뽑아라. 심지어는 실무적인 사장을 대변하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선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월급도 주고. 월급만 줍니까? 관용차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 국민이 너무너무 이렇게 피죽한 그릇도 못 먹으면서까지 세금 내고 벌금 다 세금이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돈을 우리가 지급해주고 잘하라고. 우리가 못하니까 대리로 너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매장을 한번 잘 살려라. 근데 그 직원들이 사장 말을 안 들어. 안 듣고 매장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한다면 내가 실수했나 보네. 내 판단이 잘못됐나 보네. 우리 직원들 말이 많구나. 그래서 잘 됐을 때 돌아오는 사장의 이익, 또 국가가 잘 됐을 때 돌아오는 국민들의 이익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사장이라고 입으로만 나불나불 대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면서 정작 직원들이 삐딱하게 나가고 사장 말을 들어먹질 않아. 가게는 망해가. 손해가 막심해. 그런데 잘했다고 박수쳐. 이해가 되시죠? 심지어는 지금 국가 공무원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검찰들도 국가 공무원이에요. 우리가 월급 주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이 말을 안 들어. 대려 사장을 막 집어넣으려고 하고 체계를 안 지켜. 얘는 점장이야, 얘는 매니저야, 얘는 알바야. 그런데 지 위에 있는 점장을 또 매니저를 일개 알바가 막 구속을 시키고 헌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안 하겠대. 그럼 뭡니까? 국회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사위라든지 우리가 뭐 솔직히 뭐 좌우를 막론하고 다 욕을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이에요. 국민을 대변해서. 그런데 국민이 명령하는 걸 안 들어 쳐모는 게 검찰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거의 뭐 내란죄에 해당되는, 지들이 그냥 법 위에 놀고 있고 지들이 국민 위에 놀고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정치인들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애들은 따지질 않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은 바라는 것도 없고 정치할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거고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뭐 그만큼 상응하는 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똑같은 마음인 거야. 나라가 잘 되고 잘못된 부조리를 좀 이렇게 척결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안 그래요. 뭐 좋게 얘기하면 생물이지만 오전에 동지였던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이 오후 되면은 적이 돼버리고 적이었던 사람이 또 오후 되면은 이해관계에 또 맞게 되면 또 손잡고 헤헤거리고 이런 놈들을 잘하면 모르겠지만 못하는 걸로 우리가 왜 응원을 해야 되냐고요. 그 실질적으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왜? 그들의 목적은 연임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을 계속 해먹는 거야. 그러려면 그 지역구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싫어도 해야 돼. 안 그러면 표가 떨어져. 재선 3선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파고 우파고 국민들의 이 발언이라든지 충고라든지 국회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귀찮은 거야. 당 사무실에 막 전화를 해. 당 사무실에 전화라든지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 전화해서 너 이거 왜 안 하냐 안 하냐.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이건 100%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가 요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이 나라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탄핵 무효 보수 세력이 대결집을 해야지만 된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좀 머저리 같은 짓거리하고 지지율도 제일 땅바닥이지만 지금 당 대표로 나온 후보 중에 그나마 명분이 있는 사람은 윤상현이다. 근데 이게 등신같이 겁을 먹고 진실을 알면서도 말을 못해요. 저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진중권이가 이제 상황 노릇을 하고 있었고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후보들이 1차 토론회에서 원희룡이 쫙 타고 올라가다가 난 솔직히 원희룡, 나경원도 뭐 다 윤상현도 다 뭐 못마땅하지만 한동훈보다는 낫다라고 차선책을 택했는데 이 등신들이 논리에 어쨌든 비약,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깨갱한 거야. 원희룡이 박살났죠. 한동훈한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국민의힘이 어떻게 돌아가던 누가 개박살이 나던 누가 당대표라던 아무 상관없어요. 예. 지금 당장은. 근데 이제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며 우리에게 이제 맞닥뜨릴 그런 엄청난 피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감수하는 거죠. 저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탄핵 무효 국민들이 움직여야 돼요. 더 나가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명의 후보 중에는 윤상현이 가장 그래도 탄핵 무효 운동을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입장을 딱 내주시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진짜 이게 다 망했어요. 예. 지금 안 그래도 YS 때 들어온 정말 찐 보수가 아닌 것들이 장악을 하고 박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하나씩 이제 완전 극좌파들을 들어오면서 이제는 뭐 좌파들이 이번 총선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김경률을 비롯해서 김경률의 뒤에서 리모컨 컨트롤하는 사람이 진중권이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진중권 거의 쓰레기로 보잖아요. 좌파에서도 저것들을 쓰레기로 봐요. 그러니까 우파에서 그러니까 저런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갖다가 저자의 아가리에서 나오는 거를 조력을 받아갖고 총선을 망쳐먹고 심지어는 김건희 또한 그런 짓거리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논리적으로 당대표가 될 확률이 많은데 그럼 뭐야? 우리는 이제 진중권이 슬하에서 엎드려 기어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논리가 무너지면요 말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킨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인데 지금이야 뭐 한동훈의 선에서 끊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원희룡도 깨지는 거고 왜냐? 윤석열을 지킨다고 하면서 한동훈을 비판을 해. 저들은 한 몸인데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토론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지켜주세요. 그러고 윤석열은 왜 까요? 과거에 저한테 얘기했던 논리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 말이 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해드리고 억울한 부분을 밝혀서 풀어드리려면 당연히 윤석열 한동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 그래놓고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을 시켜달라 그래. 이런 논리를 깨지 않으면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 조기 축구하듯이 볼 하나 딱 쳐놓으면 절로 우르르 몰려다니듯이 한동훈을 내쳐야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이 됐지만 딱 막히잖아요. 지금 토론 보면요. 한동훈이 지지율이 얼마 쫙 올라가잖아. 한동훈에게 깔려면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야 돼요. 논리가 맞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일정 부분 그 보수 진영에서 하고자 하는 윤석열은 그래도 임기까지 지켜주고 한동훈만 제거하자. 속으로는 말이 안 된다.
일부러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이게 안 돼요. 보시죠. 한동훈을 칠 수가 없어요.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현재도 잘못을 하고 거짓말하는 게 다들 통나는데도 이거를 제거를 못하는 게 뭐냐면 논리가 안 맞으니까. 윤석열을 지켜주고 한동훈을 깔려고니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정권 더 잘한다. 한동훈이 딱 깨갱하잖아. 당연히 더 잘 알지. 범죄 공동체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 검사 그 사인의 탄핵 청문회를 지금 정청래를 비롯해서 좌파들이 확실한 팩트가 있는데도 뭉갰잖아.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이제 보수가 또 진중권까지 들어오는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야 돼 이제. 이거 해결할 사람은 박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좌파로 넘어갈까봐 그런 두려움도 없어요. 왜냐면 명분이 이제는 확실해졌어. 좌파들이 저렇게 팩트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피하잖아. 대도 않는 것 같다. 막 윤석열 탄핵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진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는 저들을 우리가 명분을 딱 틀어지고 때려 죽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보수 진영에서 대권 주자 빗자루를 꼽아놔도 돼요? 윤상현 해도 되고 김진태를 해도 되고 여러분 누구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수 진영에 누구를 꼽아놔도 됩니다. 겁날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대로 망해야 되는 건가? 진중권이가 상황 노릇을 하고 있고 이 정권을 틀어주고 있는 윤석열의 와이프인 김건희가 실세니 많이 하는데 실세 위에 진중권이 놀고 있다는 게 지금 딱 드러났잖아요. 진중권이 밑에가 김경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내가 상상의 나래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이 거짓말이라면 나를 고소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한동훈이는 김경률의 조력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진중권이는 김경률을 리모컨 컨트롤을 해.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 지난번에. 근데 봐봐 어저께 뉴스에 나온 거. 진중권이하고 57분을 통화했대. 여러분 57분이면요. 옛날에 우리 정말 풋풋한 연애 시절 때 공중전화 들고 막 그럴 때 아니면 남의 와이프 더군다나 영부인 진중권하고 또 좌파 이 보수의 영부인 과연 이 보수 진영에서 김건희하고 메시지라도 주고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중권이는 자신있게 2년 만에? 그럼 그전에도 계속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거짓말이면 감옥에 집어넣어야죠. 57분을 통화했다라는 거야? 김건희가 발발 기어요? 한동훈이 발발 기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저기서 이제 열받을 필요 없이 마음 비웠어요. TK 영남권을 중심으로 우리가 분당을 해야 돼요. 저 버려야 돼. 망한 놈의 가게를 갖고 있으면 뭐해. 알맹이 빼와서 제대로 된 보수끼리 당을 만들어야 돼. 이제는 좌파가 완전히 점령을 했기 때문에 진중권 밑에서 기이려면은 국민의힘 빨아 제끼세요. 한동훈 빨아 제끼시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